안녕하세요. 노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매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전화 확인이라는 검증 방식이 없어지고 현재는 현장 확인, 모바일 확인, 신홍보 확인서, 구홍보 확인서 이렇게 네 가지로만 매물 등록이 가능하고요. 가장 간단한 구홍보 확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홍보 확인서는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분양 계약자 이름만 기재를 하시면은 매물 등록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의 매물이라도 허위로 매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제일 하단에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래 명목상으로는 분양 계약자분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확인서라는 걸 작성해서 등록을 해야 되지만, 분양 계약자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어차피 네이버에서 등기가 없는 매물은 검수를 안 하니 소유자 이름을 아무나 기재해도 매물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집주인 확인 매물이랑 현장 확인 매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분양 계약서가 확보된 매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 신홍보 확인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증 방식인데요. 소유자, 그러니까 분양 계약자분의 이름하고 연락처, 그리고 분양 계약서를 주민번호 가려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전제 조건은 이 분양 계약자분이 네이버 이메일을 무조건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했던 이력이 없으면 매물 등록은 실패가 나고 집주인 확인 매물로는 등록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받았는데 소유자분이 뭐 외국인이시라던가 또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메일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위임장을 첨부해서 신홍보 확인서로 등록이 가능은 한데요. 단 위임장으로 매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반 확인 매물보다는 더 상단에 노출되지만 집주인 마크가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가 분양계약서 첨부를 하실 때 주민번호를 가리지 않고 첨부를 하신다던가 분양계약서상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꼭 본인 번호가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전화번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 번호가 아닌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물 등록하시기 전에 분양계약서 상의 전화번호가 본인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홍보 확인서가 가장 보편적인 집주인 확인 매물 등록 방법인데, 이 집주인 확인 매물 안에도 신홍보 확인서보다 더 높게 띄울 수 있는 모바일 확인이라는 검증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홍보 확인서랑 전제 조건은 동일한데요.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분양계약서 첨부하는 게 동일한데 여기에 소유자분의 문자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물 등록을 하시면 소유자분한테 네이버에서 인증 문자가 날아가고요. 이제 분양 계약자분이 그 문자 인증을 통해서 네이버 아이디 비번을 치고 로그인한 다음에 인증까지 해주셔야지만 매물 등록이 되고, 같은 집주인 확인 매물이더라도 이 모바일 확인 원으로 올리신 게 더 상단에 노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거는 현장 확인 매물인데요. 현장 확인 매물 같은 경우는 분양권은 내부 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외부 사진만 촬영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서를 현장 확인 부서로 팩스로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뭐 소유자분 인증 절차는 없고요. 그 당일날 신청하신 당일에 네이버 현장 기사님이 나오셔서 그 분양 현장 외관 사진 촬영하시고 분양계약서랑 확인서 접수하신 다음에 약 1주에서 2주 정도 매물을 더 상단에 노출시켜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나고 이전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모바일 확인은 불가하고 신홍보 확인서로만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입주를 한 후부터는 내부 출입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올리실 때 내부 출입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부 출입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현장 확인 V2, VR도 매물 등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잠깐 동안만 내부 출입이 가능한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현장 확인 V2를 올려두시면 현장 확인 V2가 일반 현장 확인보다도 더 상단에 노출되니까 이 잠깐 출입이 가능한 시점에 현장 확인 V2로 우리 매물을 상단에 노출시켜 둔다면 좀 더 활용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전 등기가 나서 개인 명의로 등기가 조회가 되면은 신홍보 확인서 모바일 확인 1 외에도 모바일 확인 V2라는 소유자분의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성별,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올리는 검증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나면은 모바일 확인 V2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모바일 확인 V2는 모바일 확인 1하고 신홍보 확인서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집주인 확인 매물은 모바일 확인 1, 모바일 확인 V2, 신홍보 확인서 순서로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모바일 확인 V2는 등기가 이전 등기로 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보존 등기가 나고 개인 명의로 이전 신청을 하면은 이 이전 신청 상태에서는 광고를 등록하시면 신청 사건으로 인한 매물 등록 실패라고 해서 광고 등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 안 하고 하루에 2, 30개씩 신청 사건이 있는 호수를 매물 등록하시면 하루에 20개가 매물 등록 실패가 다 나는데 아시다시피 광고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쯤에서는 등기를 한 번씩 열람하셔서 혹시나 신청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광고를 하셔야 광고비를 날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 블로그 달아 놓을 테니까 블로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